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출발합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고요. 담당 PD가 이번 주에 선물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책 선물까지 있어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추첨 확률 높아집니다. 선물 너무 많이 남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뿌릴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요즘 세탁할 때 표백제로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탄산 나트륨과 가산화수소의 혼합물로 표백,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 물질 무엇일까요?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 스캔들. 4번 관이 날 떠나가니. 이게 진짜 제작진이 너무 그런 게 이거 방송 전까지도 안 올려줘요. 이 대본을. 퀴즈를 바로 직전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거 퀴즈 들어가야 이 대본을 볼 수 있거든요. 자, 너무하네 진짜.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세탁할 때 표백제로 사용하는 물질이고요. 탄산 나트륨, 과산화수소의 혼합물로 표백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 물질 무엇일까요?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 스캔들. 4번 관이 날 떠나가니. 예. 자, 선물 많이 남아서 제가 오늘 자신 있게 참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국민민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건강보험료를 더 냈으면은 당연히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어떤 사례입니까? 무려 49개월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유한 자동차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요. 예. 이분은 자동차를 팔고 명의 이전까지 마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자동차가 여전히 이분 소유인 줄 알고 49개월 동안 총 64만 40원의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겁니다. 예. 보험료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의심 없이 내다가 몇 년 후에 건강보험료를 살펴볼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내용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는데요. 이분은 환급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겁니다. 네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건데, 이거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예. 근데 돌려줬으면 민원 사례가 안 됐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예. 공단에서는 청구 기간 3년이 지났다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잘못 냈는데 환급을 거부했군요. 아니, 제가 다 억울해지는데 과장님 이거 꼭 좀 돌려받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공단에서도 전산 오류로 인해서 잘못 부과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예. 공단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처리 지침에는 과혼합된 환급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예. 신청 여부하고 관계없이 반환해야 하는 채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원인 호소는 규정 이전에 좀 상식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예.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신뢰해서 성실히 납부한 분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니 예. 잘못 부과된 금액을 환급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를 했고 공단 측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분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셨습니다. 예.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결정된 보험료 등의 금액이 잘못돼서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예. 이 부과 처분 취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분처럼 3년이 지나서 잘못 내고 있었던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환급받을 수 있게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예. 아니 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랑 함께하면 좀 징징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더 억울할 뻔했는데 건강보험료 생활에 참 가까우면서 또 전 국민이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행이고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저희 남편이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힘들게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남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다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업무 중 일어난 사고인데도 부당 이득금을 내야 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요.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저희가 냈던 부분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건보료 그 소멸시효는 지침을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해당하지 않는 사안입니까? 네. 아까 그 바꾼 지침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예. 이분은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산재 요양비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라 대상 기관하고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 더 징징거려도 됩니까? 이분 어떻게 됐어요? 네네. 그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에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전했고 예. 공단 측에서도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충은 해결됐는데요. 예. 이분의 전후 사정을 살폈을 때 관련 절차만 정확하게 안내했더라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예. 혹은 납부했더라도 바로 산재 요양비를 청구해서 환급을 받았을 사례인데요. 게다가 이분 같은 경우 양다리가 절단되는 산재 사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예.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인지했다거나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어야 합니다. 예. 오늘 살펴보는 사례처럼 그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확실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시정 요구를 하거나 소송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매주 그 권익이랑 방송하는데 굉장히 멋진 기관 같아요. 멋진 기관입니다. 자, 두 분 다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봄맞이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번 주말엔 옷장 정리, 대청소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묵은 옷, 겨울옷, 겨울 동안 내 햇볕을 막아주던 커튼까지 빨래가 한가득 쌓입니다. 자, 세탁기에 한 번 넣고 탈탈 돌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옷 다 망가지겠죠. 자, 오늘 세탁 정보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패딩도 집에서 빨 수 있습니까? 점심 먹다가 흘린 김치찌개 국물 어떻게 지우죠? 등등 세탁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그 궁금증 세탁의 달인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늘 이 방송 전 세계의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세탁 정보 알려주시더니 책도 내셨는데요. 유튜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 세탁살림 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 설재원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밖에서도 제작진도 구독을 했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퀴즈가 있었는데요. 세탁 관련 퀴즈를 지금 애청자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시고 네네.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네네.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세탁할 때 표백제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탄산 나트륨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로 표백 살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 물질 무엇일까요?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스캔들. 4번 이거 계속해야 되네. 가니 날 떠나가니.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혹시 그 힌트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힌트는 하얀색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미궁인데요. 점점 더 미궁인데요, 이거. 가니도 하얀색으로 죄송합니다. 네네. 자, 오시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 음식 먹다 보면 빨간색 국물 같은 게 많이 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우는 게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어려운 걸로. 오늘 다 빼먹을 거야. 네. 네, 혹시 그 빨간 얼룩 지우는 방법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옷에 많이 묻는 얼룩이 빨간 국물 얼룩이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국물 문화다 보니까 예. 많이 묻히시는데요. 더욱이나 이제 라면 국물이나 짬뽕 국물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더 지우기가 힘들어요. 예. 이제 얼룩을 묻었을 때는 초반에 골든타임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절대 비비시면 안 됩니다. 비비게 되면 안으로 옷감 속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절대 비비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 액체 세제를 그 얼룩 부위에다 일단 묻히시고요. 예. 옷감에 이제 흐르는 물에 그거를 좀 한 20-30분 정도 원액을 묻히신 다음에 방치를 좀 하세요. 흐르는 물에? 그렇죠. 예. 아니야, 흐르는 물이 아니고 이제 일단 원액을 묻히시고. 원액 묻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겨주시는데 예. 옷을 뒤집어서 이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비벼주신 다음에 세탁기 돌리시면은 웬만한 빨간 얼룩들은 잘 빠집니다. 예. 근데 약간 좀 남는 색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햇볕에다가 쨍한 날에 좀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은요, 자연적으로 그 햇볕을 받아가지고 색소가 분해가 됩니다. 신기하죠. 예. 대단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선물 또 추가로도 있는데요. 세탁 살림 백과 책도 선물로 드립니다. 세탁소 운영하시고 유튜브도 촬영하고 책은 언제 쓰신 겁니까? 진짜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 6976번님께서는 제가 목이 짧아서 그런지 늘 화장품, 특히 파운데이션이 목 부분에 묻어요. 겨울 니트에 묻은 화장품은 절대 안 지워지는데 지워달라고 세탁소 보냈더니 아예 화장품 염색이 돼서 좀 돌아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화장품 얼룩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 얼룩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이제 물을 먼저 묻히게 되면 더 지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집에서 쓰는 폼 클렌징 그런 화장품을 지우는 예. 제품을 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요. 요즘에 손소독제 많이 사용하시죠? 예. 에탄올과 글리세린이 이제 들어있는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에탄올을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이용하시면 손쉽게 화장품 얼룩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튜브 쭉 보고 뭐 책 내셨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나 책에서 이런 세탁 비결을 다 알려주시면 세탁소 손님 끊기면 어떡해요? 진짜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요. 예. 네,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연락을 정말 많이 주셨고요. 유튜브 보시고 네, 뭐 이렇게 오히려 연락을 많이 주셔서 일일이 응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뭐 전화도 주시고 뭐 또 톡도 주시고 예. 그러셨습니다. 예. 그 세탁 정보를 알려주고 계신데 저 원래는 영화 하셨다면서요? 네, 그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을 했고요. 예. 또 영화 현장에서도 일을 좀 하다가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돼서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럼 너무 개인사까지는 굳이.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세탁 관련된 정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5923번님, 가끔 빨래 말릴 때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 냄새 안 나도록 빨래 말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냄새 나는 것 같아서 괜히 눈치 보입니다 하셨거든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정말 많으십니다. 예. 사실은 이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은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딱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이킹 소다 사용하면 없어집니다라고 뭐 해서 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일 의심을 해봐야 될 게 세탁조가 그 곰팡이로 오염이 됐을 가능성을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세탁을 했는데 냄새가 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분해 청소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사용하실 때 섬유유연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세탁조가 곰팡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빨래 습관들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자가 뭐 상담이나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부득이하게 좀 컴퓨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주보고 하다가 네. 제가 좀 쳐다봐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좀 삐지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희 이천님께서는 저도 오래전에 구독한 너튜브 채널입니다. 반가워요 또 하셨고요. 저도 하나 궁금한 게 봄옷 꺼내서 입으려고 보니까 좀 뭐랄까 옷이 좀 누렇게 변한 옷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옷도 회생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죠. 예. 일단 보통 보관하시기 전에는 하얀 옷이었는데 예. 옷장 속에서 꺼내 봤을 때 누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는 표백을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 가장 손쉽게 표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탄산 소다를 사용해서 표백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이 과탄산 소다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더라고요. 찬물에는 절대 그게 잘 안 풀어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물론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그런 누런 옷들을 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9587번님께서는 현실적이죠 이게. 곁땀 때문에 겨드랑이 부분 누렇게 된 거 어떻게 안 됩니까? 저희 신랑 와이셔츠는 덧댄 것처럼 겨 부분이 늘 누래요. 그렇죠.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겨터파크. 예.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네,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누렇게 된 부분들은요, 다 과탄산 소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다 잘 빠지게 되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773번님,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드라이 클리닝이라고 표기된 옷은 무조건 드라이 맡겨야 됩니까?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까 옷을 자주 빨아야 하는데 부담돼요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는 옷들은 당연히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좋겠죠. 세탁비 많이 부담되시니까요. 사실 세탁소에서도 드라이 클리닝 하는 옷을 다 드라이 클리닝 하지는 않습니다. 웨트 클리닝이라고 일종의 물 세탁을 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도 그런 중성 세제, 또 홈 드라이 세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손 세탁에 준하는 굉장히 소프트한 세탁을 하시게 되면은요. 그런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 옷도 집에서 손 세탁이 가능합니다. 청바지의 경우에도 세탁소에 한번 맡기면 집에서 빨래할 때 물이 빠지는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사실 의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제 드라이 클리닝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빠질 염려가 빠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물 세탁을 아까 말씀드린 세탁소에서도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 세탁을 했을 가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료라는 게 첫 세탁에서 가장 많이 빠지기 때문에 아마 세탁소에서 물이 가장 많이 빠지고 나서 가정에서 세탁을 했을 때 물이 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842번님께서는 세탁할 때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합니까? 세제 제대로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거품이 많이 나면은 세탁이 잘 된다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근데 반대예요. 거품이 많이 나게 되면은요 세탁이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데에서 세제를 얼만큼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기준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세제 사용 지수라는 지수인데요. 이게 정량의 세제를 사용을 하려면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얼만큼의 이제 빨래 양을 세탁을 하느냐 요거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예. 그래서 보통 4인 가구 빨래량이 7kg 정도다라고 이제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고요. 그걸 가지고 세제 한 컵을 사용하게끔 세제 사용 지수를 7로 정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통 4인 가구가 그런 한 번에 이제 그런 세탁을 한 7kg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세제 회사에서 동봉해주는 계량컵 한 컵을 사용하시면은요 적절한 세제 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컵 한 컵 4인 가족 기준 이게 7kg 네네, 맞습니다. 정도죠. 네네네. 예. 자, 계속해서 세탁 관련 정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확실히 이 생활에서 매일 어떻게 보면 세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또 상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0326번님, 오리털 파카는 드라이 맡기면 안 된다는데 맞나요? 물 세탁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맞습니다. 뭐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세탁소에서는 드라이 클리닝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건 기름으로 하는 세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오리털 파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충전재 기름이 예.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온성이 유지가 되는데 예. 그 기름이 드라이 클리닝의 용지에 쫙 빨아들이게 돼서 패딩이 홀쭉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실제로 세탁소에서도 거의 다 물 세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세탁을 하시면서 되게 평범하게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다면 네네. 좀 난도가 높아요, 이번 질문은. 그래요? 0847번님, 고양이 키우는데 세탁을 아무리 해도 고양이 털이 옷에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사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돌돌이로 이제 떼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예. 요즘에는 이제 가정용 건조기가 많이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건조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고민들을 좀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건 계속 돌돌이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답이 예.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5724번님, 세탁할 때 과탄산 소다나 베이킹 소다 같은 거 넣으면 표백에 효과적이라는데 이 둘이 같은 겁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약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베이킹 소다는 표백의 효과는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과탄산 소다가 예. 물에서 분해가 되면 과산화수소와 또 탄산 나트륨, 즉 베이킹 소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이제 사용하실 때 과탄산 소다 사용하시면서 우리 이제 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 더 첨가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오히려 예. 과탄산 소다가 염기성이 베이킹 소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예. 강한 거에다 약한 거를 넣어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사용하실 때는 과탄산 소다만 사용하셔도 예. 충분하다. 예. 두 개를 좀 같이 넣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냥 과탄산 소다로만 넣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세탁 잘못하면 옷 망가지는데 제발 이건 하지 말아달라. 옷 다루는 방법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요리를 잘하려면 재료와 뭐 어떤 그런 조리 도구 이런 거에 친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세탁, 옷을 관리를 잘 하려면은 옷의 옷감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세탁하는 세탁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세탁 라벨, 옷 안에 보시면은 케어 라벨이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세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도 세탁 만렙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1번 과탄산소다, 2번 과산화수소, 3번 과속스캔들, 4번 관이가니 날 떠나가니. 정답 혹시 몇 번이죠? 네, 과탄산 소다입니다. 예. 1번 과탄산 소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세탁살림백과의 설재원 저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정답자 정말 많아서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또 드리고요. 홈페이지 슬라생 그 코너에 들어오시면 정답자 발표해 놓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추천 메뉴 매콤한 쭈꾸미 볶음 추천해 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